자, 윤석열 대통령이요. 어제 체포되기 직전에 영상을 하나 밝혔는데 그 안에서 나왔던 내용을 잠깐 그래픽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요.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 또 관저에 침입했다. 또 체포 과정도 다 불법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서영주 대변인. 네. 지금 어쨌든 체포가 부당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어제 구치소에 들어간 다음에 오늘 조사를 또 받아야 되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셨나 보죠. 저는 제가 봐서는 이제 밑자락을 까는 것 같아요. 뭐 공수처 수사도 그렇고 서부지법 따지는 것도 그렇고 건강상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보석 부분들을 좀 깔아놓은 게 아닌가. 향후에 본인이 영장이 발부됐을 때 최소한 감옥에 있는 시간을 수감 생활을 줄이겠다는 밑자락을 지금부터 좀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라는 것인데 최근에 조지 경찰청장도 혈액암 2기라고 언론 보도에 나오는데 그 보석 청구에 대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대한 범죄 사안들이라든지 건강 상태를 법원이라든지 검찰에서 공수처에서 판단하겠죠. 근데 저는 참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안타깝게 이 나라의 법이 무너졌다. 본인이 모든 법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밥상을 다 엎어놓고 나서 지금 이 집안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요구하는 그런 이상한 형국이에요. 그리고 불법, 영장 침입 체포, 그건 주장이에요. 예. 대한민국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법률을 아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그 서로에 부딪히는 견해를 대한민국은 누가 정리해 주냐? 법원이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법원이 정리해 주면 어떤 의견이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어도 그 법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 시스템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공수처도 그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는 국가기관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마음에 안 든다고 폐지하라. 서부지법과 중앙지법이 그럼 판사가 다릅니까? 서부지법 판사는 인정할 수 없고 중앙지법 판사는 인정한다? 이 자체가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법원에서 발부된 부분들은 인정하고 적부심도 본인들의 입장에서 일이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되 이게 서부지법이냐 중앙지법이냐 공수처냐 아니냐라는 부분들 공수처도 경찰한테 수사권을 이첩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받는 거예요. 그냥 뺏는 게 아니라 사실상 공조본이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사회를 혼란시키게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배지를 달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여기까지 같이 나서는 것은 조금은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일이지 않을까. 예.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서영주 대변인께서 공조본으로서 지금 공수처가 경찰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공조수사본부라는 게 법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찰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당시 실패를 했었지만 그때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서 경찰은 체포를 하려고 했었어요. 예. 그런데 공수처장이 거기에 대해 거부를 했기 때문에 하지 못했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아쉽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이번 그 영장, 체포영장의 집행 주체가 공수처이기 때문에 경찰은 공수처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공조수사본부가 대등하게 정말로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공수처가 주체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 문제는 공수처가 경찰에 대해서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그 부분도 지금 법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 경찰이 외부의 질서 유지를 넘어서서 이 관저에 진입해서 함께 들어갔었던 부분들 원칙적으로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해야 되는데 예. 인원이 워낙 적잖아요. 그래서 경찰의 협조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는 법적으로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수처가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만 윤 대통령 측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이름, 직업, 주소 이런 거 물어봐도 모두 대답을 하지 않고 있고 영상 녹화도 동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구치소에 머물고 있는데 구치소 생활 처음 겪어보는 일일 텐데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은 윤 대통령이 잘 지내고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면회를 한 건 아닐 테니까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당연 사퇴하라! 가치가 죽었다! 윤석열 죽여라! 어제 뵈니까 대단히 의연하시고 담담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성격이 그러시니까 아마 잘 지내셨을 것 같고요. 보니까 이제 추운 겨울인데 내복을 안 입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피자 대기실에 아마 열선이 바닥에 깔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복을 안 입으셨는데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 그래도 뭐 워낙 적응 잘하시는 분이라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시간 30분 동안 좀 어떤 얘기를 나누셨어요? 대통령은 좀 뭐라고 하시던가요? 대통령이 그냥 인사하고 나자말자 예. 우리나라 사법 그 카르텔이 좌파 사법 카르텔이 얼마나 무도하고 예. 그리고 무서운지 오늘 우리 모두가 실감하는 날이 될 거다라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 내가 그래도 공수처에 내 굴복할 수는 없다. 김건희 여사도 옆에 있었고요. 예,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 옆에 예. 있었습니다. 예, 최 교수님. 예. 첫 번째 구치소의 밤 어땠다고 합니까? 일단 일반지에서 동일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운동복을 지급했다고 해요. 이게 운동복이라는 게 잘 때 좀 이제 잠옷은 편하게? 없지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거절하고 본인 입고 갔던 양복 차림, 아마 웃도리는 벗었겠죠, 아마도. 아마 그 와이셔츠 차림으로 그대로 취침에 들어갔다고 하고 언론 보도를 보니까 누운 지 한 30분 정도 되고 나서부터 이제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니까 뭐 지금 얘기했듯이 편안하게 잘 주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호원들도 그 경호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니요, 안에 들어가서 예. 그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점검을 했죠. 예. 하기 전에.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보안 관련된 점검을 예.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간 뒤에는 그 건물이 한 100m 정도 떨어진 사무동 건물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대기실에서 7, 8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 현재는 뭐 알려지기로는 아침에는 일반 수용자들과 재수자들과 동일하게 같은 아침 식사를 했고 시리얼, 뭐 두유 이런 것들을 예. 먹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마 뭐 가격으로는 언론 보도는 1,600원, 1,700원 정도 되는 그런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예, 아침 뭐 시리얼이 나왔다고 하고요. 점심은 짜장면이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벌써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필러 제목으로 경호차 대신 호송차라고 제목을 달아놓은 것은 어제 공수처에 들어갈 때나 또 구치소에 들어갈 때는 경호차를 탔습니다만 앞으로 혹시 모를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그게 중앙지법이든 서부지법에서 영장 심사를 받게 된다면 이 경호차가 아닌 호송차를 타고 가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점도 경호처와의 협의가 필요할 텐데 원칙적으로는 호송차를 타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